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수기 45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마지막 회에서 제가 스페인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라 그럴까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좋아하시면은 댓글을 계속 달아서 또 이런 스페인과의 한국과의 어떤 관계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관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부인이 상당히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꿈쩍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부인과 같이 진료실에 오게 됐습니다. 부인을 보니까 좀 뚱뚱한 이제 나이 좀 들으신 한 50대 정도 된 부인이신데 이 스페인 정부에서 정무장관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여자 정무장관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진료실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개인 주택에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인데, 병명이 뭐냐 하니까 피브로미알기아. 피브로미알기아는 뭐냐 하니까 전신 근육통을 가지고 있어요. 전신 근육이 이제 다 아프지만 힘이 빠지죠. 아픈데 뭐 힘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체중도 좀 있으신 분이, 정치계에서도 아주 바쁘신 분이 활동하시기가 아주 힘드시죠. 몸도 다 아프고 또 힘도 없고, 그런데다가 간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참 힘들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 염증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염증이라는 거를 가만히 이제 글씨를 보면은 화자 위에 화자가 포개진, 화자 두 개가 우아래로 적혀 있는 게 이제 염자잖아요. 염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에 화가 있고 또 화가 또 위까지 꽉 차 있다, 그런 뜻이죠. 간에 화가 많이 있다. 화가 그게 뭐겠습니까? 화난다 할 때 뭐가 나는 거겠어요. 그게 화난다, 불이 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 이 장관께서 상당히 화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 간에 이제 무리가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간염 하면은 간에 화가 많이 끼어 있다. 근육염 하면은 근육에 화가 많이 끼어 있다. 하여튼 염자라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라마시온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틀간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주말이 됐는데 월요일 날 다시 그 부인이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 남편분은 뭘 하시냐 하니까 인쇄소, 정부에서 소요되는 모든 사무용지,
정부 기한 용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 쓰는 모든 용지, 뭐 책자를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접수증, 무슨 뭐 모든 서류, 뭐 세금 서류를 한다든가, 고지서를 한다든가 하여튼 등등, 뭐 벌금 고지서, 예, 세무 고지서, 거기에 관계되는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그 볼레틴 오피시알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신문, 정부에서 간행하는 정기적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를 하고, 하여튼 인쇄업을 아주 정부하고 손잡고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같이 왔는데 그 남편분께서 이제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네 이 동네 개인주택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 동네 이제 개인주택들은 이제 좀 멋있게 생겼죠. 여기가 유명한 이제 동네니까 여기도.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토요일 날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원을 갖다 청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몸이 이제 컨디션이 좀 좋다 싶으니까 살살 이제 오랫동안 그 정리 못한 정원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아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놀랬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치료를 뭐 2번 받았는데 그렇게 움직여도 되느냐. 그래서 아니,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그런 거지. 그걸 뭐 한두 번 숫자 가지고 뭐 단정할 수 있느냐. 환자 컨디션에 달려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2달간 계속 받고 이제 부인은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께서 자기가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의사들이 하는 그 정기 신체 검사, 건강검진에서 합격이 안 되면은 장관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건강검진에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장관을 계속 역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이제 근무를 하냐면은 그 대통령궁에서 근무를 해요. 정무장관. 정무장관인데 그 노동조합을 컨트롤하는 그 장관이세요. 정무장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참 좋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은 가끔씩 나와서 그분 모습이 나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뭐 인터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좋죠. 그랬는데 한 분은 스페인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 선거를 이제 각 당마다 전국에다 이제 그 선거 운동 일자를 정해가지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떤 당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어떤 당은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정무장관, 여자 장관님한테서 아주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뭔가 하니까 자기네 그 당, 그 집권당이죠. 집권당의 당수께서 당수가 선거 유세를 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한다. 기립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발로 일어서는 것이. 그래서 지금 선거 운동, 선거 유세가 중지됐다고. 그게 어디냐 하니까 파이스 바스코, 스페인 북쪽에 있는 그 독립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그쪽 지방입니다. 파이스 바스코라고. 그쪽에 이제 선거 유세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선거 유세를 중지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당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그래서 아주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내일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를 마드리드로 보낼 테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좀 바쁘겠지만 와서 왕진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점잖으신 분께서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연락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철칙으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왕진을 가지 않습니다. 보통 왕진을 가면은 치료비에 이제 300%를 받죠. 세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왕진을 하질 않아요. 왜 왕진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제 그것도 또 사연이 조금은 있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돌팔이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팔이. 뭐 돌을 뭐 파느냐 그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뭘 판다 이런 뜻이죠. 돌아다니면서 뭘 판다. 그게 뭐겠어요? 장돌배기가 뭐 엿장사가 니아까 있잖아요. 손구르마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엿 가지고 동네 댕기면서 팔고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죠.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뭘 팔아요. 자기 기술을 팔든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자기의 의술, 침술을 파는 거죠. 돌팔이. 돌아다니면서 판다. 돌아다니면서 파니까 뭐 적당히 엉터리로 그렇게 팔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일본 시대 때 일본이 조선 시대의 모든 제도를 이제 말살하고 한국 사람들의 이름, 성도 다 갈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다 이제 없애고 있는 마당에 의료 제도는 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 건강을 보살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 제도는 남겨놨는데 의원들이 동네에서 이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떤 구심점을 형성해서 민족주의란다든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머슴들의 아들 조선시대의 양반집의 그 머슴들이면 뭐 주로 못 배우고 뭐 그냥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머슴들의 아들들한테 이 의원증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기도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에 참 나이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죠. 전해 들은 얘기. 그래서 의원증을 주면서 그 머슴들의 아들들이 이제 이걸 갖고 다니면서 침통을 갖고 다니면서 침 논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게 누군지 알잖아요. 어떤 머슴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이 저거 아무개 머슴의 아들놈이 저렇게 막대 가지고 의원한다고 침통 들고 다니면서 침 맞으라고 그런다고 참 저거 참 꼴불견이라고 뭐 그 외에 별의별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이 조선의 사람들, 백성들 자신이 자기네 전통 의술을 무시하도록, 그래서 의원의 그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의 그 무게, 사회적인 그 어떤 평판이나 존경심 또는 그 무게를 무너뜨리려고, 조선인 스스로 무너뜨려라 하는 일본인들의 정책에 의해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의원 제도가 말하자면은 머슴의 아들, 그때 말로 하면은 쌍놈들에게 넘어갔다, 그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흉내를 내면은 아주 뭐 쥐가 또 출세한 줄 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줏대 없는 민족같이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욕하는 그 침쟁이를 한국 사람들도 같이 욕을 하면서 쥐는 뭐 일본 사람 된 것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지냈다 해서 그때 나온 것이 돌팔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참 느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침을 놓을 때는 참 돌팔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제가 지난 회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의원들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의사들의 지원과 어떻게 보면 보호 속에서 제가 치료를 하고 그러고 댕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돌팔이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을 나오면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팔이, 내가 돌팔이를 한국에서 하다가 지금 외국으로 이제 나왔는데, 외국에 나와서는 돌팔이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딘가는 정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람비아의 마드리드에 들어가서 35년 동안 움직이질 않았죠. 거기서 뭐 나와가지고는 아무 데 가서 치료도 안 하고, 또 사회에서 행세하고 높은 사람들은 자기 그 왕진 편의를 안 봐주니까 또 사실 기분들 많이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유대가 이제 끊어진 그런 일도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에 대한 왕진이라는 거는 참 그거 돌팔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왕진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 장관님께서 그렇게 됐으니까 파이스 바스코로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마드리드 공항에 배치를 할 테니까 일 끝나는 대로 바로 비행기를 타고 파이스 바스코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비행기는 마드리드에서. 그래서 제가 그럼 비행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파이스 바스코에 있대요. 파이스 바스코에 비행기가 있으면은 그 비행기를 타고 당수님께서 마드리드로 오시면은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수님을 병원에서 어떻게든지 움직여-가지고 마드리드로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 끝나고 나서 혼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시 반쯤 되니까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눈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한 80세 넘으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경호원이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아주 뭐 선글라스를 이렇게 딱 끼고 권총을 안에다가 딱 와이셔츠 위에다 차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환자 카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그 강연 단상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왜 못 일어났느냐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평소에 허리 아프신 뭐 어떤 게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무진장 건강하대요. 근데 그 옆에 경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는 아니 뭐 수긍을 해요. 이분 굉장히 건강한 분이라고. 근데 그 파이스 바스코라는 지역이 이 스페인에서는 이제 요리로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맛있기도 맛있지만 이제 그 건강한 음식을 많이 그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그 불란서 접경지대에 불란서 요리 스타일하고 이 지중해 요리 스타일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아주 그런 훌륭한 요리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주 기백 있게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지금 당수님을 이렇게 직접 뵈니까 뭔가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놀라셨습니까? 했더니 아 놀랄 일이 없다 이거야 자기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뭐 그래도 이렇게 집권당에 당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그런 회의에서 놀랄 일이 뭐가 있겠냐고.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를 보호하고 그 수많은 경찰과 그 경호원들이 있는 데서 뭐 놀랄 일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뜻이겠죠. 아 그럼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뵙기에는 뭔가 놀라신 것 같은데 놀라신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 저가 감이 잡히질 않네요. 그 치료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끼는 대로. 그랬더니 치료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더 지나치기 전에 마드리드에 큰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선거 유세 기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여길 왔으니까 일단 치료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놀래서 허리가 아픈 거, 놀래서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는 치료를 하겠다고. 당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뭐 다른 거 짚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치료를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성과가 없으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큰 병원에를 가세요. 일로 오시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치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놀란 거라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뭐 아찔한 뭐 이런 거죠. 아찔한 무서운 거. 글쎄요, 그분한테 무서운 게 뭐 있겠어요. 인생 살 만큼 살았고 옛날에 그 프랑코 형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얘기했죠. 프랑코 형님이 독재할 적에 영창에도 아주 오래 있었대요, 이분이. 이제 뭐 민주주의 찾고 그런 소리 하다가 이제 영창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기백도 있고,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프랑코가 죽으니까 이제 정권을 잡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저는 이제 이분이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쇼크를 먹었다. 사람이 가진 모든 부분 중에서 뭐 눈, 코, 귀, 손, 발, 뭐 배, 등, 뭐 별거 다 있죠. 그런데 모든 부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이 보는 것을 눈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귀로 듣는 것을 뭐 거짓으로 듣겠어요? 코로 냄새 맡는 거, 이 냄새를 뭐 거짓으로 가짜로 냄새 맡겠습니까? 손이 일하는 게 뭐 그게 그거지. 그게 뭐 가짜다? 사람이 발로 걸어 다니면 발자국이 딱딱 남는데 그게 뭐 어떻게 거짓이 되겠습니까? 사람 몸에서 입이라고 하는 이 조동아리, 이 조동아리라는 거는 뭐 때문에 있느냐? 유일하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이 당수님이 표정이나 그 몸짓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아주 그 놀랜기가 역력한데 본인은 입으로는 지금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그런 거 참 스페인에서는 참 내 나라 하는 중요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어영부영 적당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고집을 좀 하는 거죠. 당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놀래가지고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허리에 기가 막혔다. 그래서 허리를 못 펴시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겠습니다. 당수님은 아니라 그러시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오진을 했다 그러면은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제 알겠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바로 저한테 뭐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큰 병원을 가셔서 더 좀 정확히 진단을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생각에 이렇게 중요한 분이 모처럼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편안하게 치료를 이렇게 못하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분이 이제 잘 이렇게 원만하게 모든 것이 맞아가지고 치료가 돼야지 이제 저도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인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의학 법인 골든클로버 하는 이 재단법인이 문교부에 속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문교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정부에서 오신 분이라 그러면 이제 뭔가는 좀 더 이렇게 중요하고 뭔가는 좀 더 이렇게 친밀한 뭐 이렇게 각별한 저의 그 뭐라 그럴까 성의를 제가 보이죠. 근데 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이거 뭐 치료 얘기 자꾸 하면은 이거 뭐 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친구하게 이렇게 연관된 영상 이미숙이니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허리를 못 핀다 했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급성요통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급성요통. 급성요통이라는 것은 남자일 경우에는 주로 그 성생활을 컨트롤 못해서 오는 것이 이제 많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이분의 경우는 80 넘은 뭐 노인네가
성생활을 컨트롤 못했다?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뭐 일단 빼고, 급성요통으로 와서 허리를 못 펴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수구 코 밑에 여기에다가 사혈을 한다고 그랬죠. 침을 뻥 넣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피가 좀 한두 방울 나오게, 그렇게 하면은 이 동맥 척추로 쭉 이렇게 뭡니까, 꼬리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 척추를 이렇게 통과하는 동맥경,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동맥이 풀어지면서 소통이 되면서 엉켰던, 막혔던 기가 다시 흐르면서 허리가 편안해진다. 그래서 즉석에서 나설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뭐 다른 거 많이 할 게 아니고 여기 수구에다가 딱 침을 하나 넣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벌써 하루 이틀 지난 거기 때문에 여기 신유, 기해, 기운이 없다지 않습니까? 기해유에다가 이제 뜸을 떴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배 쪽으로는 관원에다가 이제 뜸을 떴어요. 허리가 그렇게 약해졌을 때는 요통이라고 그래요. 요통이 있을 때는 허리도 물론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이 복부 쪽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은 양경, 이쪽은 음경이라 그래요. 음기가 이쪽에 있고 양기는 이쪽에 있다. 그래서 양기와 음기를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허리에 기가 이제 막히거나 약해지면은 몸이 이렇게 굽으면서 자연히 이 배 쪽 하복부 부분에는 이제 경직 현상을 일으킵니다. 경직 현상. 중풍 걸리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요. 그거는 양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피지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죠, 안으로. 그래서 팔을 피라 놓으면 못 피죠. 아주 뻣뻣하게 못 핍니다. 항시 이렇게 안으로 당기고 있죠. 그런 증상이 이 급성요통에 생긴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쇼크를 먹었다. 그 쇼크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겁나는 무서운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허리가 그렇게 갑자기 했을 때는 이것이 콩팥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콩팥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이게 공포나 어떤 무서운 그런 그 쇼크가 있었을 때 콩팥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그럼 이것이 과학적인 의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이게 이제 또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죠. 그 이제 쉬운 설명으로 우리가 하면은 사람이 무서운 일을 당하면은 누가 10명이 와가지고 몽둥이를 갖고 와서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폭행을 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타. 그러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을 벌쩍 이렇게 일어나서 뛰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옴츠리고 몸을 낮추고 옴츠리겠습니까? 몸을 낮추고 옴츠리죠.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몸의 반응은 몸을 이렇게 밑으로 움츠리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거죠. 그런 설명이 침구학 서적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에. 그 1페이지에 있는 걸 저는 벽에다가 저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제 방에 침구학과 연결돼가지고 연관돼서 걸려있는 거는
제 센터에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관형 찰색 조견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최태섭 씨가 기증했다.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액자에다 제가 딱 넣어놨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관형 찰색 조견표에 딱 보면은 콩팥, 방광, 신, 방광이 있는 곳에는 저기 보면은 공포라는 게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어떤 쇼크를 받았을 때는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양기가 꺾어지죠. 양기라는 거는 몸의 이 양에 해당하는 부위, 이쪽 등 부위, 이게 이제 양 부위가 되겠어요. 이쪽에는 음부, 그렇죠? 음부, 이쪽에는 양부. 양부라는 거는 햇볕을 많이 받는 쪽이 이제 양부고, 햇볕을 적게 받는 쪽이 음부고, 그렇습니다.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콩팥을 이제 조절하는 치료를 이제 좀 했죠. 왜냐면 이제 신유, 기해유, 뜸도 떠주지만은 발에다가는 조해에다가 침을 하나 놔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1회 치료를, 시험 치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공포에서 온 쇼크를 먹어서 온 급성 요통이냐, 아니면은 뭐 늙어서 이제 뭐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생긴 거냐, 그거를 이제 좀 알으려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확실히 이분이 정치가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안 났으면은 전화도 하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부지런히 가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일로 오시라고. 꽤 이제 오셨는데 어떠셨냐고 그러니까는 아이 뭐 그냥 그렇다고, 더 심해진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제 기분에. 근데 이분의 말씀으로는,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입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우리 몸에 입이 하나씩 다 달려 있는데 입은 뭐 때문에 있느냐? 거짓말 하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스페인에서는 최고의 정치가고 원로인데 이거 뭐 이런 꼬라지가 되니까 참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거죠. 침이나 맞으러 이렇게 밤에 비행기 타고 부지런히 이거 쫓아다녀야 되고 아침에 또 나오고, 이거 참 말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페인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학과 의료제도를 시행한다는 지금 그 장본인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침을 맞으러 이렇게 오니까 이건 뭐 의료제도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조금 뭔가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아이 뭐 낫은 줄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치료를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오늘 치료를, 어제는 이제 깜짝 놀란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했고, 오늘은 그냥 연세가 많으시니까 몸에 힘이 없다 하는 그 보통의 치료를 그러면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했어요. 무슨 치료냐? 뭐 어제하고 비슷한 치료를 했죠, 저는. 그렇지만 이제 말을 저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몸을 이렇게 좀 기운을 돋우는 그런 침을 오늘은 좀 놔보겠습니다. 뭐, 그거 알겠어요? 자기가 뭐 나라 다스리는 일이나 좀 알지, 뭐, 침 이거 알겠어요? 모르지? 아, 오늘은 그런가 보구나. 본인도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뜸을 이제 더 많이 뜨고, 침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놓고. 이틀째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오늘도 마드리드에서 쉬어 보십시오. 쉬고 내일 몸이 안 좋으시면은 진짜 내일은 연락하시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일로 오지 마시고 진짜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지금 선거 유세 날이 하루 이틀 지금 계속 공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비상시에 무슨 손이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그 전날 치료한 거와 비슷하게 저도 이제 거짓말을 해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어요. 3일째죠. 3일째가 됐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전화하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이번에는 전화가 와서 어떠십니까 하니까 아니 지금 몸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몸이 나아지셨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선거 유세를 합니까? 그랬더니 뭐 어디 북쪽에 어디 선거 유세를 오늘 날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빨리 타시고 대통령 전용기를 빨리 타시고 선거 유세에 가서 합세하십시오. 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은 바로 연락을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무슨 놀랄 일이 있으면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다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유세에 이제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가 끝났죠. 그래서 뭐 인사도 못 나누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 선거 유세가 이제 다 또 끝나고 또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저도 기왕이면 다행이죠.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치료를 한 분이 어찌됐든 그 정당에서 또 정권을 잡았으니까 저도 뭐 모래알 만큼이라도 뭐 했다면은 한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그 선거 유세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났는데 선거가 다 끝나고 정권이 다시 들어서고 했는데 그 경호원으로 따라왔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수표책을 이렇게 탁 꺼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은행 수표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수표책에다가 얼마 뭐 사인해서 이렇게 딱 뜯어주면은 그게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꺼내면서 그때 정황이 없어가지고 치료비도 못 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치료비 드리려고 왔다고. 치료비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런 뭐 비상 상황에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정부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그리 됐는데 내가 어떻게 치료비를 받겠느냐고. 그것도 또 과외 시간에 한 치료 아니냐. 나도 뭐 조그맣지만은 법인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사업과 연관이 있다. 아주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그 경호원한테 정신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뭐 길에서 이렇게 일하고 산다 그래가지고 그런 국가관도 없고 정권 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 수고도 모르고 그런 막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고생한 사람들도 놀란 사람 많은데 뭐 치료비를 받아야 되느냐. 다음에 형편이 되면은 또 그때 또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아이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호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 선생님 그때 그 당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어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다니 그 양반 뭐 얼굴이 그렇고 증세가 그런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근데 당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딱 해도 본인은 아니라니까. 아 그거 진짜 치료하기도 불편하고 나도 그거 참 어려웠다고. 그래도 다행히 치료를 하게 되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당수님은 아니란다지만은 나는 무서운 일이 있어서 놀래서 생긴 급성 요통이다. 그렇게 치료를 하겠노라고. 그리고 치료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 치료가 잘못된 치료다. 오진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연락하지 마시고 다른 큰 병원에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셨다 이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그날은 이제 노인네 대접으로 막 몸이 이제 노인네시니까 젊은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좀 이렇게 기운 좀 돋우는 침을 좀 조금 이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은 이제 좋아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이 경호원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생겨가지고 쇼크 받아서 그렇게 급성요통으로 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집어가지고 했을 때 자기는 아주 든든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병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파이스 바스코고 독립주의자들 많이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그 선거운동을 할 적에 단상에 쭉 이제 그 선거운동 하는 분도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정부 요인들이죠. 집권당에 이제 그 중요한 사람들 다 거기 올라가 있죠. 근데 그때에 총격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누구 분리주의자 중에서 또 누가 또 바람 한번 잡으려고 또 총 한번 쏘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 영감님이 그때 총소리가 나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서 팍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땅에 팍 주저서 엎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일어나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뭐 사실 그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자기 앞에서 총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 총알을 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행사장에서 무섭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제 여기는 테러범들이 뭐 많이 있네 없네, 국제 테러도 있고 뭐 여기 스페인 국내 테러도 있고 뭐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치료를 그렇게 받아서 모든 선거 유세도 잘 끝나고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참 침술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라고, 자기는 요번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실감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인사도 다 끝났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정무장관이 있다고 그랬죠. 여자 장관. 대통령궁에서 근무하는 그 정무장관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이제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막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거 좀 밍밍하죠. 그래도 이제 인사로 또 다 그런 일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이 그런 그 중요한 행사가 돼가지고 더 이렇게 놀란 것 뿐이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 장관님께서 사실은 그분이 이제 저를 잘 아세요. 치료도 물론 오래 받았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그란비아라 그랬죠. 그란비아에서 일을 하는데 당신이 사는 집은 그 대통령 궁 앞을 지나서 그 뿌아르타데이에로 전에 그 대사님 많이 사는 동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뿌아르타데이에로에 사는 뭐라 그럴까 대사님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살아요. 두 가족이 대사님 가족하고 저의 가족하고 뿌아르타데이에로에 사니까 맨날 당신은 대통령 궁 앞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대통령 궁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치료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진료실에 맨날 찾아오는 오는 거는 좋은데 자기들도 뭐 맨날 뭐 길에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기자들이 또 어디 댕기나 또 쫓아다니는 그 직구준 기자들도 있고 또 이 건강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스캔들에 이거 올라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누가 뭐 무슨 병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침 맞으러 댕기는데 뭐 어쩌고 이게 뭐 낫는 병이냐 죽는 병이냐 뭐 이런 사람 정치해도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눈치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를 잡아서 대통령 궁 안에 있는 진료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 이름은 폴리클리니카라 이렇게 얘기해요. 폴리클리니카 이름이 그래요. 그 폴리라는 거는 이제 다종의 여러 종류의 그 말이죠. 클리니카는 진료하는 의원, 진료실. 그러니까 여러 각과를 취급하는 그 진료실. 말하자면 이제 의무실 같은 거죠. 대통령 궁 안에 있는 의무실이 있어서 거기도 시설이 좋고 편안하게 다 돼 있는데 거기에 와서 자기들을 치료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당신은 자연의학 법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자연의학 법인 활동비를 좀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자연의학 법인이라고 그러지만 뭐 이거는 뭐 내가 여기서 일해서 경비를 해서 다른 사회활동, 문화활동, 이런 홍보활동 이런 거 다 하고 또 의사들이 와서 교육비라고 내고 환자들이 또 치료비 내고 그런 걸로 우리가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유지하고 그러고 산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렇게 외부의 지원이라는 걸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그 형편 안에서 사업 계획을 또 진행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정부 돈을 우리가 뭐 요청을 해서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여력이 없다고 사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폴리클리니카 대통령궁에 와서 일을 하고 1년에 그 정보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1년에 300미연 그러니까 3억 페세타 3억 페세타를 자연의학 법인의 활동비로 보조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억 페세타면 얼마냐 하면은 약 한 2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1년에 그 지원금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큰 돈 뭐 이렇게 주겠다고 그러는 분들 앞에서는 제가 뭐 용감하지 못합니다.
그걸 턱 받고, 아, 고맙습니다. 아, 식사라도 하러 가시죠.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요. 저는 돈을 보면 턱 먹질 못해요. 제가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이제 맨날 저한테 야단치죠. 아빠는 잔돈은 잘 먹는데, 큰 돈은 못 먹어. 그래가지고 아빠 맨날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야. 애들이 뭐 평생 그 얘기 합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다른 건 필요 없고 정부 보조금은 필요 없고 그 폴리클리니까 대통령 궁 안에 있는 폴리클리니카의 원장 의사가 저한테 협진을 요청하면은 제가 가겠다고. 이러니까 당신이 와서 여기 대통령궁에 있는 사람들 침술 치료를 좀 담당해 주시오. 이렇게 쓰면은 제가 그냥 가겠다. 다른 병원에서도 협진을 요청할 때는 다 의사들이 사인해서 환자를 보내면서 치료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해서 협진을 여태까지 하고 지내는데 대통령궁도 그렇게 의사가 협진을 요청하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아주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우리가 그냥 침 맞으러 그러면 일로 오겠다고. 이렇게 뭡니까 가장하고 가발도 좀 쓰고 선글라스도 큰 거 이런 거 쓰고 목다리도 좀 더 하고 남이 몰라보게 그렇게 하고 치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왜냐니까 그 폴리클리니카의 그 원장의사 대통령궁에 있는 원장의사가 고지식한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그 침술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다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시기 질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의사하고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자기들이 뭐 설득시키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 뭐 얘기해봐야 그 의사가 듣기나 하겠느냐고. 우리가 차라리 계속해서 진료실로 와서 침을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정부에서 여러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원이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뭐 엄청난 지원이죠. 제가 이민 와서 뭐 맨주 먹으러 와서 이렇게 조그만 진료소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사람들이 좋게 보고 좋은 일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절도로 앞장서라 이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지원금을 받으면은 사실 저로서는 그만큼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소심하게 대시를 못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지원금을 이제 다른 정부에서라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진행을 해보니까 지원금을 받으면은 받은 것 중에서 50% 정도를 개인의 이름으로 그 지방에 정치하는 분한테 도로 이렇게 선물같이 코미션 같은 거죠. 그 무슨 코미션이 뭐 50%나 됩니까? 그렇게 주면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자연의학법인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 해가지고 또 외국인이고 또 색다른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그런 거 위험 가치가 있다. 나라 돈을 풀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풀면은 성과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인기도 얻고
자기들도 또 중간에 또 먹을 것도 생긴다. 편안하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체 기대를 안 하고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한국에서 말하는 그 돌팔이 행각은 안 하고 살았다. 그것이 이제 저가 제 스스로 가지는 자부심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돌팔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고,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이거를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선거 유세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고가 그때는 보도 통제를 했는지 아무 데서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모르는 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죠. 덮어져 있는 일인데, 저도 오늘 처음으로 한국말로 영상 이민숙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프로를 45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저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어차피 돌팔이로 시작을 했고 또 돌팔이로 살았고 또 강의도 했고 배웠고 한 사람이니까, 저는 뭐 돌팔이라는 이름을 제 자신이 즐겨 쓰고 또 남이 얘기를 하더라도 친근감 있게 제가 듣고 정감 있게 듣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의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를 텔레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오늘 영상 이민수기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저 다음 세대에는 저의 그 다음 후배들에게는 돌팔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다. 돌팔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 듣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돌팔이 시대의 마지막 돌팔이가 되면은 족하다. 나머지 분들은 그런 돌팔이 말을 듣지 말고 또 그런 신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45회 영상 이민수기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녹화 중에 여러 가지 진료소 일이 있어가지고 중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